60권 했으니까 한 500권에서 1000권 사이인 것 같아요. 투자책 읽은 게. 투자 공부를 하는 책 있잖아요. 요거까지 합치면 되게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빌린 도서관에서 몇 년 동안 빌렸던 책들 목록 보니까 페이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 읽은 책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부동산 관련된 책들은 다 읽었어요. 거의. 무조건 조금이라도 다 읽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읽고 갖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산 것도 꽤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눈앞에도 한 2권 보이네요. 제가 뭐 굳이 책 사라고 선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는 사람이 주인이죠. 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번에는 책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2021년이랑 22년에 읽었던 책들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직접 다 읽은 책들이고 항상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추천해 달라, 어떤 책이 좋냐, 몇 권만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책은요 이야기가 하는 내용들이 좀씩 다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책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맞는 케이스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딱 한 권만 추천해 준다, 딱 2권만 추천해 준다 해서 모든 것들을 알기 어려워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공부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자, 50권을 가지고 왔고, 좀 많이 남길래 10권 추가해서 더 가져왔습니다. 21년에서 22년도에 제가 봤던 책이에요. 오래된 책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나온 책도 있는데 요거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요건데 사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땡겨보고 다 해봤는데 한 화면에 넣다 보니까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요거를 카페랑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됐고요. 설명칸에 보시면은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블로그 들어가시면 지금 첫 화면에 요 목록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작성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나올 거예요. 제가 요것만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책 종류가 아니라 책을 읽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재테크 책들, 부동산 투자 책들은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책을 읽는데 실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패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루틴 같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모든 책에서 자, 지금 나는 부자다. 난 성공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나는 뭐 500만 원 시작해서 자 500억까지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나는 한 푼도 없이 영원에 시작해서 뭐 30억을 벌었다, 5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나는 부자다라는 얘기를 항상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도 아무것도 몰랐다.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혼집이라든지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은 항상 전세나 월세를 살아가지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전세를 2년마다 올려줘야 되고 월세를 매달 내야 되는데 집주인은 가만히 있고 돈도 받았는데 집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나는 후회를 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열심히 한 다음에 투자를 했는데 항상 실패를 하죠. 야, 진짜 큰일 날 뻔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 빙빙 돌아서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해요. 다시 항상 도전을 해가지고, 자,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서사시 같은 거예요. 서사시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 안에 내용들을 다 보면서 가더라도 이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지는 못하겠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다, 요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방식들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왜 난 성공을 했냐, 너네가 넷플릭스 보고 있는 시간에 나는 공부했다, 너네가 생맥주 먹는 시간에 나는 공부했다, 그리고 나는 임장 갔다, 나는 진짜로 독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옷도 한 벌 안 샀다, 외식도 한 번 안 했다, 먹는 것도 줄였다, 쓰는 것도 줄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듣다 보면은 좀 그래요. 이게 뭐 큰
되게 부귀영화 룰이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 아내가 집에 내 옷을 사가지고 왔다고 환불하러 보내거나 아니면은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막 아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맥주도 먹을 수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자린고비들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도 보고 맥주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에서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투자책을 읽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다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요것만 보면 돼요. 이게 케이스예요. 우리가 이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 그럼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게 종잣돈을 늘리는 방법.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안 쓴다. 나는 하나도 안 썼다. 그리고 나는 걸어 다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방법도 있고 혹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조금 재테크를 해가지고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미리 월세를 받는 거 한다. 아니면 나는 월세를 살지만 집을 사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샀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사한다. 10년 동안 살았는데 나랑 아내는 12번 이사했다. 우리는 짐을 풀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돈 안 쓰고 계속 나는 안 쓰지만 집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갭 투자에 대한 얘기죠. 요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동을 하면서 계속 상급지로 가는 거예요. 6년마다 이동을 하는데 상급지로 계속 이동하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청약으로 집을 샀다. 나는 돈을 안 쓰고 모으면서 청약으로 집을 사가지고 싸게 샀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추천해주는 책이 한 60권 정도 되는 거잖아요. 50권 플러스 10권 정도를 추천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최소 3권에서 5권 정도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식도 있구나, 투자해서 어떻게 시드머니를 연결을 해가지고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했던 방법이 나에게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책들은 아니거든요. 딱 좋은 책들이다 이건 아니지만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씩 다 불러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자, 부의 본능 이 책이 우성님이 쓴 책이고요.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너바나님이 썼고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대치동 키즈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위님. 아파트 투자의 정석 제네시스 바.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백원기님. 10년 안에 꼬마 빌딩 한 채 갖기 임동권님. 결혼은 선택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필수다. 강미진님. 부동산 투자 흐름이 정답이다. 김수현님. 딱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김세인님. 부동산 추월차선 김은자님. 쇼킹 부동산 1 아파트 교과서 쇼부님. 부자 엄마 투자 수업. 그 다음에 반드시 오르는 아파트 보물지도. 부동산 투자 필승 공식. 나는 직장 대신 부동산으로 간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아파트 투자로 부자 되기. 자, 부동산, 이렇게 하면 보이겠구나. 부동산 처방전. 결혼 10년차 강남에 내 집이 생겼습니다. 오르는 부동산, 돈 되는 부동산, 잘 팔리는 부동산. 나도 강남 빌딩 주인 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비밀, 살집, 팔집.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다.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학군지도, 청약의 시간, 부동산 절대 지식, 단숨에 읽는 부동산 시장 독법, 나의 꿈 월세로 1000만원 벌기, 부의 나침판, 부동산 콘서트, 좋은 집 구하는 기술, 부동산 수익률이 답이다. 야, 많이도 읽었다. 서울 아파트 마지막 기회가 온다. 수익형 부동산 50가지 투자법. 투자의 99%는 금리다. 이제부터 오를 곳만 오른다. 수익형 부동산. 요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나 중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도서관 제가 봤던 목록을 가지고 온 거라 가지고 2번 읽은 책들도 꽤 있어요. 근데 빼기는 뺐는데 혹시 중복되면은 그냥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살까? 내 집 마련 슈퍼리치. 왜 부자들은 집부터 살까? 강남 부자들. 똑똑한 부동산 투자.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 부동산 사기당할래 피할래. 월급쟁이의 첫 부동산 공부.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부동산 생활백서. 아파트 투자로 부자 되기. 부의 지도. 아파트 언제 어디를 살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부동산 투자 사이클.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아줌마가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50가지.
큰 돈 없이 오르는 부동산 사는 68가지 방법. 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 요렇게 해서 총 60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권 정도는 읽어야지 될 것 같고, 이 정도 책이라면은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책을 살 필요는 없고요. 도서관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나랑 성향이 맞는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사면 되거든요. 60권이나 책을 사가지고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빼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책에서 정말 한 몇 장 안에 이 노하우를 읽기 위해서 읽는 책들인 거지,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분들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했다. 그러니까 나는 꿈을 잃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사실 그냥 재미로 읽는 거지 그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읽어야 될 부분은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서 읽어보시고 그 중에 이 사람을 따라해야겠다라고 판단되는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사가지고 계속 돌려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60권 정도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도 밑에 설명칸이랑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진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얘기를 많이 안 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책도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다. 제가 요거 말고 총 몇 권 정도 읽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5배에서 10배? 그 정도 읽은 것 같아요. 60권 했으니까 한 500권에서 1000권 사이인 것 같아요. 투자책 읽은 게. 1000권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투자책만 놓고 보면은. 근데 부동산이 아니죠. 투자 공부를 하는 책 있잖아요. 요거까지 합치면은 되게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빌린 도서관에서 몇 년 동안 빌렸던 책들 목록 보니까 페이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 읽은 책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부동산 관련된 책들은 다 읽었어요, 거의. 무조건 조금이라도 다 읽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읽고 갖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산 것도 꽤 있습니다. 저는 산 것도 좀 있어요. 지금 눈앞에도 한 2권 보이네요. 눈앞에도 한 2권 보이는데, 아무튼 제가 뭐 굳이 책 사라고 선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는 사람이 주인이죠. 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주인입니다.